식단을 하다가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순간은 지금처럼 계속 참기로 마음먹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켠 거죠. 손에는 휴대폰이 있고 머릿속에는 지금도 빡쳐요. 배는 살짝 기분 나쁘게 버티고 있는데 뭐 하나 꽂힌 음식이 계속 생각납니다. 아 씨발 그냥 먹고 잘까? 시간 폭탄같이 매일매일 버티고 있는 지금, 오늘을 잘 버틴 사람일수록 딱 한 구간을 놓칩니다. 오늘 하루 식단도 지켰고 운동도 했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잘 가고 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 순간을 성공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버틴 날 밤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정한 장면.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나 소파에 몸을 붙이는 순간 휴대폰을 쥐고 스크롤을 내리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한 음식으로 고정됩니다. 배가 막 고픈 건 아닌데 묘하게 속이 비어있고 기분이 애매하게 가라앉을, 그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오늘은 진짜 잘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먹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 해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건 대부분 이걸 의지 문제로 처리한다는 거죠. 참자, 오늘 잘했잖아, 내일도 해야지. 근데 이 구간에서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몸이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는 거죠. 왜 잘 버틴 날에 이런 현상이 생기냐? 오늘처럼 식단을 잘 지키고 섭취를 조절하고 운동까지 한 날에는 몸 안에서는 에너지보다 먼저 기분을 유지하는 쪽 자원이 줄어듭니다. 특히 하루 종일 참고 억제하고 계획을 지킨 날일수록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버텼다. 이 상태가 계속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은 살보다 먼저 기분을 복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빠른 선택지가 음식이죠. 이건 배고픔이 아니고 이 구간의 갈망은 칼로리 부족에서 오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집중이 끊기고 예민해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기 싫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상태를 되돌리는 스위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갑자기 약해졌구나. 몸이 먼저 신호를 낸 거죠. 여성은 여기서 더 명확하게 갈립니다. 여성의 경우 이 잘 버틴 날 밤이 주기와 겹치면 반응이 더 또렷해집니다. 계란 이후 시작기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기분 안정 쪽보다 에너지 확보 쪽으로 우선순위를 옮깁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보내도 만족감은 줄고 특정 음식에 대한 고정이 더 빨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왜 항상 오늘 왜 이렇게 흔들리지라고 해석하면 답은 내 마음, 내 의지 탓으로 끝납니다. 챕터 1을 핵심 정리를 하면, 오늘 잘 버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몸은 아직 안정을 못 느꼈는데 사람은 이미 성공이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마음으로 넘기려고 하면 반드시 어긋난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 선택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 하나를 끊겠습니다. 이걸 끊어야 오늘의 성공이 내일로 이어지거든요.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 거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 한 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 선택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날을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은 더 줄이고, 탄수는 더 빼고, 공복은 더 늘리고, 운동은 더 그대로 하거나 더 세게 하는 선택. 사람들은 이걸 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몸은 이 선택을 이렇게 해석하죠. 회복 없이 압박이 연정된다. 이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적응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지방을 1kg 없애기 위해서는 7700칼로리의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몸에서 실제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코르티솔이 먼저 튀어오른다. 다음날 아침 공복이 길어지고 섭취가 줄고 운동까지 겹치면 몸은 에너지 부족보다 먼저 위협 상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코르티솔이죠. 코르티솔은 살을 태우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몸은 지방 사용 효율을 낮추고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선택을 찾고, 뇌에는 지금 보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기 전에 집착, 충동, 예민함이 먼저 커지죠. 두 번째, 인슐린을 아껴 쓰는 모드로 바뀐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먹으면 인슐린이 낮아져서 좋다. 짧게 보면 맞는데 반복되면 틀립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극단적인 절식, 강한 운동, 수면 부족, 이 셋이 겹치면 몸은 인슐린을 자주 쓰지 않게 아껴 쓰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가 명확하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은 줄고 혈당 변동폭은 커지고 음식 생각은 더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죠. 똑같이 먹는데 왜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 들지? 세 번째, 렙틴과 그렐린이 엇갈린다. 이 상태의 배고픔은 에너지 부족, 배고픔이 아닙니다. 렙틴, 포만 신호는 둔해지고 그렐린, 식욕 신호는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배는 안 고픈데 먹을 생각은 계속 납니다. 특정 음식에만 고정되고 먹고 나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이 남죠. 이건 의지,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호 체계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여성 주기와 겹치면 반응이 더 커진다는 것. 여성은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배란 이후 시기 플러스 타이트한 관리, 이 조합이 겹치면 몸은 실제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프로게스테론 증가, 체온 증가, 기초대사 효율 변화, 인슐린 민감도 저하 경향. 이 상태에서 다음날을 더 줄여버리면 몸은 지방연소보다 저장적으로 기울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진짜 잘했는데 왜 갑자기 무너졌지? 무너진 게 아니라 조건이 동시에 겹친 겁니다. 이 행동을 끊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날을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선택은 의지가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을 차단하려는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 선택을 위협의 연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며칠은 억지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보다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끝나지? 이 챕터 핵심 정리. 오늘날 버틴 날, 다음 날에 더 줄이는 선택은 관리처럼 보이지만 몸 입장에서 회복 없는 압박이다.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다이어트는 몸과 싸우는 게임이 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흐름을 살리는 실제 행동 가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을 잘 버틴 다음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몸이 다시 연소 쪽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잘 버틴 날, 다음날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을 잘 버틴 다음날은 감량을 더 밀어붙이는 날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연소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환경을 복구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리죠. 이 흐름을 살리느냐, 며칠 뒤 폭발로 가느냐. 다음날 아침 공복을 늘리지 않는다. 오늘 잘 버틴 다음날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공복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 몸은 이걸 이렇게 읽어요. 아직 안정 안 됐는데 압박이 이어진다.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건 의지나 마음이 아니라 안정 신호입니다. 실행 가이드, 기상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첫 섭취, 양은 많지 않아도 되는데 목적은 포만이 아니라 이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 전달. 이 선택 하나로 코르티솔 상승이 눌리고 하루 전체의 충동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줄이지 말고 앞으로 당긴다. 다음날 탄수를 완전히 빼는 선택은 거의 항상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 버틴 다음날에 몸은 연소보다 안정이 먼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 가이드에서 탄수는 아침 또는 첫 끼, 저녁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목적은 체중 감소가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낮 동안 기분 변동이 줄고 밤에 음식 집착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 많이보다 끊기지 않게. 다음날 단백질을 늘리는 건 맞는데 하지만 핵심은 총량이 아닙니다. 빈도예요. 실행 가이드에서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분산하여 섭취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몸은 단백질을 근육 신호뿐 아니라 안정 신호로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릴린, 식욕 신호가 과도하게 튀지 않고 배 안 고픈데 먹고 싶다는 상태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운동. 강도 말고 역할을 바꿉니다. 오늘 잘 버틴 다음날 운동을 더 세게 하는 건 대부분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날의 운동의 목적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호르몬의 리셋입니다. 실행 가이드에서 심박 끝까지 끌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숨이 가쁘지 않은 유산소 정도로 관절, 호흡, 리듬 위주의 움직임. 이렇게 가면 코르티솔은 내려가고 인슐린 민감도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여성 주기에 따라 다음날의 목표를 바꾸는 것. 여성은 오늘을 잘 버틴 다음날을 주기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난포기, 생리 후 혹은 배란 전 다음날 관리 강도 소폭 증가가 가능합니다. 운동 강도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단 공복 연장만은 피해야 됩니다. 황체기, 배란 후, 생리 전 다음날 목표는 감량이 절대 아닙니다. 기분 안정 및 붓기 관리가 우선으로 하고 탄수 완전 제거를 기피합니다. 탄수 완전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도 더 줄여야 빠지지 않느라는 생각을 하면 이미 흐름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선택들이 실제로 만드는 변화. 이렇게 다음날을 보내면 몸에서 먼저 바뀌는 건 체중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인슐린 민감도가 괜찮아지고 렙틴 신호가 회복되고 그렐린 과민 반응이 내려가고,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거죠. 밤에 음식 생각이 줄고 내일부터라는 말이 사라지고 관리가 노력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3챕터를 핵심 정리하면 오늘을 잘 버틴 날은 더 독해질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믿어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걸 살리면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된다.